자, 어제 우리가 훅 관련된 기능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었던 게 이제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본 게 유즈 이펙트, 그리고 유즈 REF, 유즈 리듀서, 네, 여기까지 살펴봤죠. 어, 뒤에 나오는 요 두 가지는 뭐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내용은 아니에요.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내부적인 처리 원리는 사실 얘네가 가장 복잡한 건데 정작 우리한테는 되게 심플해요.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이 위드스는 이제 커스텀 훅이라 그래서 훅 자체를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기능이에요. 자, 1교시에는 마이 메모랑 마이 콜백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얘네들은 예제가 짧아요. 자, 마이 메모라고 하는 그 파일 새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 콜백이라는 것도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자, 됐죠?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 마이 메모 하나 했고, 임포트 마이 콜백.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라우팅 처리해야죠. 마이 메모, 마이 콜백, 그 다음에 엘리먼트 바꿔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이 메모에 제목 하나 달아볼게요. 그리고 마이 콜백에도 제목을 달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페이지가 잘 연결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자, 마이 메모, 마이 콜백. 자, 두 개 다 잘 붙어 있어요. 이제 메모부터 보죠. 저게 이름을 보면은 마이 메모라고 하는 게 이름을 보면은 뭔가 진짜 중요한 내용을 적어놓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메모라이즈드라 그래서 중복된 처리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한 번 처리했던 거를 그 리액트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가 중복되는 처리 로직을 또 수행할 경우에 그거를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의 향상을 꾀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인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JS라는 갖고 왔고요. 날짜 처리 객체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단어에 대해서 그게 몇 글자인지 카운트 해갖고 이제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자, 이 함수는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W를 받아서 W의 랭스를 체크해서 리턴하는 건데 사실은 얘가 하는 거는 별거 없지만 지금 이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막 10초, 20초 정도 걸리는 작업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작업을 우리가 지금 프론트는 그런 작업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백엔드는 진짜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메일링 리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발송하면 백엔드는 한 12시간도 넘게 동작해요. 함수 하나가. 프론트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간단한 함수인데 얘가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얘가 호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get length 호출됨 그리고 전달된 파라미터를 앞에서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현재 시각을 같이 한번 출력을 했어요.
로그 출력할 때 시각을 자꾸 놓는 이유가 그 크롬 브라우저가 로그 출력할 때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면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숫자값만 이렇게 일씩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거 방지하려고 시간을 계속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단어를 하나 정리할게요. 단어에 대한 배열. CTI, 애플, 오렌지. 특이사항은 이제 중간에 중복된 단어가 연속으로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배열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색을 하면서 상태값에서 그 단어를 이 함수한테 보내서 몇 글자인지 리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상태값을 몇 개 더 만들게요. 자, 일단 버튼이 총 몇 번 눌러졌는지에 대한 횟수를 카운트할 상태값. 그 다음에 요 배열에서 지금 몇 번째 단어를 출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배열의 탐색 위치, 마이 인덱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글자. 자, 출력할 글자의 기본값은 이 워즈라고 하는 요 배열에서 현재 탐색 위치, 요 마이 인덱스 번째 항목을 여기다 복사한 겁니다. 그럼 마이 인덱스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 워즈의 0번째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요 city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요 상태값에 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my 인덱스를 플러스 1 시키면 i라는 항목을 여기에 반영하게끔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my 인덱스 값에 따라서 요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옮겨가면서 my word에 복사를 할 겁니다. 그냥 흐름을 만든 거예요. 자, my 인덱스 번째 단어 my word의 길이, 글자 수를 my len이라고 하는 상태값으로 처리할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my len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예요. 자, 버튼이 눌러지면 my 인덱스 플러스 1. 그럼 옆으로 가죠. 그럼 버튼 누를 때마다 my 인덱스가 1씩 커지면 갔다가 끝에까지 도착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옆으로 또 가면 배열 인덱스 초과잖아요. 이렇게 순환을 할 때는 배열의 전체 길이로 나눈 나머지로 하면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요거 예전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연습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배너 롤링 처리할 때 요 수식 한번 제시했어요. 배열의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 몫은 0에서 요 인덱스 번호까지 사이로 돌아요. 예를 들어서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숫자를 5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면 결과값은 0에서 4 사이예요. 5가 되면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0이지. 6이 되면 나머지 1이잖아요. x가 6이 되면 5를 나눠서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얼마가 됐건 나머지의 범위는 0부터 요 숫자 빼기 1 사이예요. 0부터 이 숫자를 k라고 칩시다. k 빼기 1 사이예요. 결과값은. 근데 이 특성이 배열의 인덱스 특성과 맞아 떨어져요. 길이가 5일 때 배열의 인덱스는 0에서 4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이 배열의 인덱스를 순환시킬 수 있는 공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길이로 나눈 나머지면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되니까 플러스 1 시켜서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 배열을 순환 탐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번째 인덱스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set my index 해서 요 넥스트 값을 일단 여기에 반영을 해주고 버튼 한번 눌렀으니까 my count 버튼 누른 횟수 1 증가해주고 자, 그 다음에 탐색 위치가 next라는 변수로 바뀌었으니까 요 was라는 단어에서 next 번째 얘라고 칩시다. 걔를 다시 여기에 복사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mylen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만요. 상관없고요. 자, A라고 하는 어떤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요 my word라고 하는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글자 수, 이 my word에 대한 글자 수를 의미하는 다른 상태값도 갱신하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값을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상태값도 같이 바꾸고 싶다. 그래서 요 mylen이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에 myWord의 글자 수만큼 이제 초기화를 했는데 내가 요 값을 바뀌면 얘가 자동으로 같이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use 이펙트를 써서 여기에다가 상태 변수를 명시하면은 이 변수가 바뀌었을 때 여기가 자동 실행된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get length myword 요 myword를 글자 수를 조회해서 얘한테 다시 던져주면은 나는 myword의 값을 바꿨을 뿐인데 use 이펙트에서 여기가 자동 실행되고 여기에서는 mylen이라는 상태값을 바꾸니까 여기까지 화면이 자동 갱신되겠죠.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리액트는 그 고유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그 인과관계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다시 0번째 단어로 돌아갔죠? 자, 동작 잘하죠? 자, 이제 잘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만든 흐름에 따라서 얘가 동작을 설명한 흐름에 따라서 얘가 동작을 하면서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플러스 1 되고 그 위치를 사용해서 my word의 내용이 갱신되고 그리고 이 my word가 바뀌었을 때 use 이펙트에 의해서 이 렌이라는 변수도 같이 갱신된다. 지금 요 흐름인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 get length라는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단어를 파라미터로 보내서 글자 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얘가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한번 찍은 거고요. 자, 그럼 처음에 단어가 처음에 city예요. 요 city는 처음에 마이워드에 자동으로 세팅되니까 여기에서 유즈 이펙트를 한번 자동으로 콜할 거예요. 그럼 유즈 이펙트에서 여기가 한번 실행됐기 때문에 여기가 나온 거죠. 자, city니까 리턴 값은 4죠, 처음에. 처음에 들어온 게 city예요.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은 파라미터로 i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입력값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로그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애플이죠. 파라미터로 애플이 들어가면은 아웃풋, 그 리턴 값은 애플에 대한 글자 수가 되겠죠. 또 실행됐죠. 자, 그 다음에 버튼 한번 또 누르면 파라미터가 아까랑 똑같이 애플이죠. 리턴 값도 아까랑 똑같이 5점. 그러니까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데 호출했으니까 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출력되는 결과물을 보세요. 응? 나오죠. 오렌지로 바꿨구나. 자, 지금 보면은 애플이 들어갔을 때 입력값이 아까랑 똑같으니까 출력되는 값도 아까랑 똑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플이 들어가면 애플이라는 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5인데 똑같은 단어가 또 들어가면 이게 굳이 실행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 파라미터가 아까랑 똑같으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리액트가 알아서 그 처리를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걸러줘요. 아까랑 중복되는 처리라면. 그래서 잘 보시면 오렌지, CT 출력, I 출력, 애플 출력,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안 나와요.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넘어갔는데 아까랑 똑같냐고서 여기 실행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버튼 또 누르면 이제 오렌지가 돼요. 이렇게. 이게 유즈 이펙트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인데 메모라이즈드라고 해서 변수값들의 비포 애프터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까랑 똑같네 그럼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건너뛰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유즈 이펙트와 유즈 스테이트의 값을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자동 갱신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최적화된 그 처리를 찾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축약한 표현이 튀어나와요. 자, 지금 이 mylen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이 변수는 myWord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동작으로만 세팅이 되지 외부에서 직접 이 변수 값을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 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그 처리로 값을 바꿔야 되면 위에서 본 1과 2를 통합한 게요. 콘스트 mylen은 react.useMemo 그리고 여기다가 상태값 myWord를 줍니다. 네, 여기도. 자, 요거는요. 두 번째 파라미터인 배열에 설정된 스테이트 값. 요게 이전 상태와 다를 경우에만 이 콜백을 실행해요. 똑같은 값이 여기에 처음에 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A가 들어가면은 이때는 실행을 안 해요. 중복됐을 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상태를 비교해서 상태가 바뀔 때만 이 콜백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요 결과값은 이 mylen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데 이 mylen은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만들어낸 상태값과 동일한 상태값이에요. 단 섹터가 없는 거죠. 얘는 섹터를 통해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동 갱신되는 겁니다. 동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use 메모라고 하는 거는 굳이 안 써도 위에서 봤을 때처럼 구현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잘 다루면 코드가 되게 세련돼져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나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유즈 콜백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쉬운 짧은 코드 하나 갈게요. 일단 주석은 좀 제거하고. 자, 인풋 태그예요. 인풋 태그에 온체인지 이벤트를 걸었고요. 그러면은 요 인풋 태그의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 입력값을 취득해서 set my text한테 주니까 얘가 바뀌겠죠. 입력값으로. 걔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는 입력값을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코드예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어저께 했었던 이야기 좀 다시 봅시다. 자, 요 콘솔이 지금 헬로월드라고 한번 나왔는데 지금 이 컴포넌트 함수는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제? 매번 재실행한다 그랬죠. 요게 재실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의 화면 영역이 계속 리프레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값이 언제 바뀌어요? 키보드 두들기는 내내 바뀌어요. 온체인지 이벤트 걸었기 때문에. 키보드 두들기는 내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 한번 누를 때마다 여기가 알게 모르게 새로 고침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로월드란 메시지가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리프레시가 계속 미친 듯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별로 안 좋습니다. 성능에. 자, 여기를 다시 갱신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요.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글자 표시되는 거 바꾸긴 해야 되잖아. 키보드 입력하면 여기가 같이 출력돼야 되니까 여기를 갱신하긴 해야 되니까 어, 여기를 다시 실행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자, 근데 여기를 한 번 실행했을 때랑 뭐 100번 실행했을 때 이 온 인풋 체인지라고 하는 이 이벤트 함수의 역할이 바뀔까요? 얘는 그냥 입력값 취득해서 여기 던지는 것밖에 없어. 이 함수를 한 번 만드나 100번 만드나 똑같다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가 키보드 입력하는 동안 미친 듯이 실행되면 함수가 이하연성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야. 키보드 한번 누를 때마다 똑같은 이벤트를 계속해서 찍어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요, 지금. 리액트 실행이 이래요. 똑같은 함수를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리액트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애라고 어떨 때는 효율성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미련하리만큼 효율성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유즈 콜백이에요. 이벤트를 정의할 때에 대한 이 익명함수 얘를 react.use 콜백이라는 걸로 묶어버리는데 얘가 유즈 이펙트랑 비슷하거든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빈 배열이면 특성이 뭐라 그랬죠? 어제 유즈 이펙트에서 페이지 열릴 때 딱 한 번만이라 그랬죠.
그래놓고 이제 요 콜백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콜백을 정의해서 이벤트를 만들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컴포넌트가 최초 렌더링 될 때 한 번만 여기를 수행하고요.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아까 만든 걸 재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계속 재실행돼도 여기를 계속해서 재실행하더라도 리액트가 유즈 콜백이네 넌 패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재실행하는 거는 리액트의 기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이벤트 정의까지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최초 한 번만 실행하도록 건너뛰는 거죠. 이게 유즈 콜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갱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상태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유즈 콜백은 이렇게 쓸 일 1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짧게 정의하면 모든 이벤트 정의는 무조건 리액트 전 유즈 콜백으로 묶으세요. 그럼 성능 향상이 좀 좋아지니까. 자, 요거 두 가지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봅시다. 자, 마지막 예제는 my width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훅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mywidth.js. 자, 지금 요 예제는 그냥 코드의 원리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보세요. 훅을 직접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의미를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그 커스텀 훅들이 굉장히 많아서 웬만한 거는 깃허브에 뒤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만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원리로 코드가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나머지 리액트 오픈소스 기능들 그런 거 살펴볼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mywidth라고 해서 그 하나 만들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커스텀 훅이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에서 사용할 모듈을 작업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값을 만들어내는 모듈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mywidth라고 파일 만들었고요. app.js에서 임포트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임포트 my 박스가 아니지? width 하나 가져오고요. 자, mywidth 연결했어요. 그럼 눌렀을 때, 왜 mystate로 들어가지? 내가 mystate라고 넣었구나. mywidth. 네, 연결 잘 돼 있네요. 자, src 폴더에 하위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훅스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추가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직접 그 훅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my 훅.js라고 만들게요. 자, 얘도 이렇게 기본 기능을 했는데 얘는 HTML 태그 조각을 리턴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상태값을 리턴하는 용도예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근데 용도는 되게 다양해요. 내가 필요한 선택값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는 유즈 스테이트하고 유즈 이펙트를 하나로 묶는 용도로 쓸게요. 자, 상태값을 하나 만들 건데 브라우저의 넓이를 의미하는 mywidth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의 현재 넓이 값을 기본값으로 정하고
넓이를 갱신하기 위한 그 세트 함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바뀌면 요 상태값을 바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리사이즈 이벤트 연결할 함수가 필요하죠. 요거 어제 나왔던 코드입니다. onMyResiz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setMyWidth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브라우저의 현재 넓이를 이 상태값에 갱신합니다. 그럼 이 onMyResize를 언제 실행시키느냐? 페이지가 로드될 때.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화면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이 값을 계속해서 갱신해 줘야 되니까 페이지가 로드될 때 리사이즈 이벤트를 겁니다. 페이지가 로드될 때 리사이즈 이벤트 걸면은 페이지의 로딩이 이제 해제될 때 리액트에서는 언마운트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컴포넌트가 화면에 나오는 거를 마운트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없어지는 거를 언마운트 된다고 표현해요. 마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USB 같은 거 끼죠. 그걸 마운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로드 시에 대한 얘기가 react.use 이펙트 하고서 두 번째 배열 빈칸으로 주면 되죠. 이때 윈도우 객체에다가 리사이즈 이벤트 걸고요. 조금 전에 만든 onMyResize를 겁니다.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얘가 실행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웹브라우저의 현재 넓이를 상태값에다가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객체에다가 이렇게 이벤트 걸면은 언마운트 될 때 이벤트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턴할 때 remove event listener, 리사이즈에 대해서 요 함수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한번 또 내린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함수 안에서는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이 myWidth라는 상태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이벤트에 의해서 처리되니까. 그리고 얘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거는 상태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컴포넌트 쪽에서는 그냥 그 훅을 호출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요 안에서 그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상태값이 계속 자동으로 바뀔 거고 그걸 얘한테 계속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use라고 되어 있는 함수들은요. use라고 시작하는 함수들은 안에서 뭔가 열심히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하면은 변수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하면 계속 값 바뀌죠. 변수값. 자, use my width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use state라는 use state 상태값을 하나 만듭니다. 이 상태값이 결국은 use state로 만든 my width라고 하는 상태값이 리턴이 되는데 결국은 그럼 얘가 상태값인 거죠. 왼쪽에 있는 my width라고 하는 이 변수가 결국은 use state로 만든 상태값인 거죠. 이게 지금 출력되고 있는 건데 상태값의 특성은 변수값이 갱신되면 화면에 자동 반영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변수값이 바뀌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바뀔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이 변수값이 갱신되는 걸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어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바뀌면 이 변수값도 이벤트에 의해서 갱신이 될 거고 그럼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값을 관리하는 모듈 그걸 커스텀 훅이라고 해요. 이 커스텀 훅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에이젝스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커스텀 훅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코드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텀 훅을 만들 일은 극히 드물 테니까 지금 설명드린 요 흐름만 놓치지 않고 그 기억할 수 있게끔 리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코드 길지 않으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몇 분에 만날까요? 지금 10시 51분인데 11시 20분쯤 괜찮을까요? 네, 11시 20분에 만나기로 하고요. 바로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네, 11시 20분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단원까지의 실습까지 다 마쳤는데요.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내용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 문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질문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경고 표시가 나는 거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경고 표시를 무시를 해도 이게 리액트 문제가 아니라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깔아놓은 그 ES 린트라고 하는 애. 그 ES 린트라고 하는 애가 계속 경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자, 리액트 훅 기능, react.use 메모가 디펜던시, 의존성이 누락됐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get length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use 메모가 동작하는데 get length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락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get lengt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누락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 my word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get length하고 and my word로 바뀌죠. 쭉 관련된 use 메모나 use 이펙트 같은 거에서 요 콜백 안에서 바깥에 있는 다른 자원을 끌고 들어와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걔를 요 괄호 안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변수 같은 경우는 값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넣어주는데 얘는 함수잖아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긴 한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get length 바깥에 있는 요 get length라고 하는 함수 이 안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록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아까 실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별 문제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요거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 ES 링크에 뭐 이런 거 나오죠. 요 관련해서 찾아보면은 그 해결 방법이요. 패키지를 새로 하나 깔고 그 우리가 지금 ES 링크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구문 검사하는 플러그인을 비주얼 스튜디오에 깔아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중에 ES 링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ES 링크에 대한 설정 파일을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es 링크 r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은 메시지가 안 떠요. 그 경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액트 문제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설정을 안 했냐면은 매 프로젝트마다 이걸 개별 설정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단원까지 했잖아요. 매 단원마다 이거를 계속 설정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설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정석이긴 한데 이건 너무 귀찮으니까 리액트 코드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콜백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바깥에서 생성된 이 콜백 바깥에서 생성된 자원을 이 콜백 안에서 쓸 때 이 괄호 안에다가 항상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 된다. 이게 리액트 코드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좀 많이 이것도 아까 그것도 귀찮고 얘도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찝찝하면 이렇게라도 해결하시면 돼요. 설정 파일 넣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연습 문제 설명입니다. PDF 파일은 다들 배포가 됐죠? 자, 연습 문제. 그 이그잼 07이라고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고요. 뭐 연습 문제 프로젝트는 이름은 여러분이 각자 만드세요. 자, app.js에 또 이렇게 메뉴바가 들어가고요. 이제 두 개의 라우팅된 페이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이제 프린트 스타라고 하는 페이지인데 제목 잘못 달았네. 프린트 스타라고 하는 페이지하고 CAS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즈 사용하셔야 될 기능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REF 이 세 개를 같이 써서 별 찍기를 구현하는데 여기 숫자 값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별의 라인 수가 바뀌면 돼요. 7이라고 입력하면 별 찍기가 7줄 나오면 되고요. 100이라고 입력하면 100줄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ALC는요. 유즈 리듀서,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숫자, 연산자 드롭다운으로 선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숫자 이렇게 하고 버튼 누르면은 연산 결과가 밑에 출력되면 됩니다. 자,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관리되는 로우넘이라는 상태 변수를 정수형으로 만들고 이걸 인풋 태그의 입력값이 변경될 때마다 갱신하세요. 어떤 이벤트 써라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콘솔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만들래요. 이거를 결과 출력을 위한 div 태그에 연결을 하고요.
로우넘이 변경됐을 때,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어떤 속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로우넘만큼의 행을 갖는 별짓기 처리 로직을 구현하시면 되고요. 첫째 행에 생긴 별짓기 처리 로직 설명한 거고요. 5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7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값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뭐 버튼 같은 거 없어요. 엔터키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숫자 값이 바뀌면 실시간으로 별의 라인 수가 바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C는 인풋 태그인데 타입이 텍스트고 REF 속성이 X라고 되어 있는 거. 셀렉트 태그인데 REF 속성이 EXEC라고 되어 있는 거.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텍스트고 REF가 Y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면 use REF로 참조변수 3개 만들라는 얘기죠. 버튼 태그인데 온클릭 이벤트에 온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연결된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JSX 구조 짜시고 드롭다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선택. 그 다음에 get result value라고 하는 리듀스 함수에 의해 갱신되는 result value라는 상태값을 정의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use reducer 쓰셔야 되고요. get result value의 reduce 함수는 액션 값으로 x의 입력값, 여기 입력한 거, y의 입력값, 여기에 입력한 거, EXEC의 선택 항목, 요거를 선택받아서 ESC의 선택된 기호에 따라 적합한 사칙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션 값에서 우리가 전에 예전에 헬로하고 월드 이렇게만 줬는데 이번에는 X, Y, ESC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얘기예요. 액션 값으로. 자, 버튼 눌렀을 때 리절트 밸류를 갱신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해라. 이벤트 핸들러 그냥 놔두면 매번 재정의 하니까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훅을 써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별도의 돔 요소를 정의하고 리절트 밸류 출력하시면 되고 리절트 밸류가 짝수면 색깔을 이렇게 홀수면 색깔을 이렇게 지정하는 칼라라는 상태 변수를 만들래요. 칼라 색상 값은 리절트 밸류가 이전과 같은 값일 경우 동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어떤 훅을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돌출된 칼라 값을 결과 출력을 위한 돔 요소에서 스타일을 통한 글자 색상으로 적용해라. 자, 그럼 이 칼라 값은 리절트 밸류 값이 바뀌었을 때 갱신되는 거예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해서.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자동으로 처리하는 거. 뭐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입력값 5 더하기 3 하고 버튼 누르면 결과값 8이라고 짝수니까 주황색 5 빼기 3 하면은 결과값 2 5 곱하기 3 하면 15 5 나누기 3 하면은 1.66617 짝수일 땐 주황색 홀수일 땐 파란색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문제고요. 일단 한 문제당 30분씩 해서 12시 반에 시간 더 필요할지 연장할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어, 풀이 과정을 주의 깊게 잘 보시고요. 제가 그 풀이 소스 코드를 매번 PDF로 드리잖아요. 그거는 오늘 한 수업 한 끝날 때 한 6시쯤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5분 정도밖에 제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해드리는 거를 그 힌트 삼아서 들으시고 조금 더 해보세요. 바로 답을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답지를 배포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오히려 그 안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목이 왜 이렇게 잠기냐. 자, 프로젝트 생성 과정부터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그 7번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자, 생성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팩트를 깔고 자, 설치되는 동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놓을게요. 자, 패키지 다 깔렸고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 삭제하고 여기도 코드 정리하고 자, 이 리액트.스트리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지워도 되고 놔둬도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얘를 놔두면은 그 사용하지 않는 변수값 같은 게 있을 때 경고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잠재적인 에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신에 출력 같은 콘솔에다 뭔가 출력할 때 2번씩 출력돼서 이게 결과가 맞는 건지 좀 긴가민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넣을지 뺄지는 그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세요. 저는 평상시에 그냥 빼고 해요. 자, 일단 요거까지 빼면 왜냐면 기본 코드가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이렇게.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처리해야 되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가져오고 자, 브라우저 라우터로 앱 감싸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 컴포넌트 복사해야죠. 컴포넌트 하나 만듭시다. 컴포넌트 폴더 만들고 여기서 이전 예제에서 메뉴 링크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우리 했었던 그 파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app.js로 돌아와서 기본 코드 갖춰놓고 라우팅 해야 되니까 라우츠랑 이제 메뉴 링크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제를 운영해야 되니까 페이지스 폴더 만들어서 여기에 cas.js 하나 만들고 파일 프린트 스타.js 하나 만들고 됐죠? 왜 2번 들어갔냐?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만든 그 페이지 2개 임포트하고 메뉴까지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요 정도는 그냥 다들 가능하죠? 그리고 페이지 연결이 잘 됐는지 여기서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화면 제목만 출력을 해서 가동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기본 준비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스타 CLC. 네, 기본 준비는 잘 됐네요.
자, 이제 별짓기부터 예제 구현 시작해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RE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몇 줄을 출력할지를 이제 인풋 태그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레이블 HTML4 자, 로우넘이라고 하나 놨어요. 문제지가 열어놓은 게 따로 없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인풋 태그가 이제 본 게임이죠. 잠깐만요. 파일들이 복사가 돼 있네. 인풋 타입 텍스트 뭐 아이디도 하나 줄까요? 아이디 로우넘. 왜냐면은 요 아이디 속성하고 레이블 속성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밸류는 일단 비워놓을게요. 자, 여기에 입력된 게 실시간으로 화면에 별짓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 입력한 게 상태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태값을 하나 준비를 해요. 일단은 인풋 태그에 또 연결할 상태값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상태값을 로우넘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해요. 얘를 인풋 태그의 밸류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 입력값에 따라 적용할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또 준비해야죠. 밸류 속성하고 온체인지 이벤트는 항상 쌍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const on 로우넘 체인지라는 함수를 하나 준비합시다. set 로우넘에다가 2점 current target value 입력값을 세팅해서 인풋 태그의 입력값을 상태값에 갱신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인풋 태그에서는 입력이 변경됐을 때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 상태값을 갱신하게끔 해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예제들 하면서 좀 익숙해진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력값이 상태값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그걸 어디엔가 출력하는 거. div 파일. 이건 별거 아니고요. 폰트 사이즈 16픽셀. 글자 크기 잡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로우넘 상태값을 그냥 한번 출력해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입력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 여태까지 예제들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자고요. 사용자의 입력값을 상태값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서 이벤트에서 이 상태값을 변경했을 때 화면상에 별이 출력되는 거를 바꿔야 돼요. 자, 조금 더 짧게 접근하면 요 변수값이 바뀌었을 때 뭔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우넘 값이 변경된 경우 실행돼야 돼요. 여기서 화면 내용을 갱신해야죠. react.use effect. 자,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로우넘을 걸어버리면 여기는 이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마다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별짓기 합시다. let html은 빈 문자열. 자, for let i는 0. i는 로우넘 행수 로우넘 그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자, let str은 빈 문자열. 여기다가 별 한 줄을 넣을 거예요. for let j는 0. j는 i 플러스 1. j 플러스 별짓기는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str에다가 별을 걸어요. 그럼 이거 이제 요 str 값이 한 줄에 출력할 별의 개수니까 이거를 맨 위에 있는 html에다 누적을 해요. 그럼 전체 코드가 나오겠죠? 뭐 별짓기는 뭐 꼭 이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각자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자, 문제는 요 html이라는 변수를 여기에다 출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저 html은 상태값이 아니니까 여기 어떻게 출력을 시키느냐. 그걸 위해서 use ref로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얘를 이 div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console.current라고 접근하면 이 div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console.current.inner html에서 저 html 변수를 연결해 주면 네, 입력값에 따라서 이제 별짓기가 쭉 나오는 거죠. 숫자를 아무거나 막 입력했더니 입력값이 너무 커갖고 브라우저가 뻗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문제예요. 자, 계산기 문제는 그 use 리듀서랑 use 메모랑 use 콜백 이렇게 사용하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HTML 태그 조건을 보면은 먼저 input 태그가 하나 있는데 참조 변수가 x고요. 두 번째 숫자는 참조 변수 y, 연산자 처리하는 부분은 ex이셨어요. 참조 변수부터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영역을 구성을 할게요. 자, 줄 하나 긋고 div로 영역 잡은 다음에 자, x라는 참조 변수를 갖는 input 태그, exec라는 참조 변수를 갖는 드롭다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값이 있고요. y라는 참조 변수를 갖는 input 태그, 그리고
결과 확인을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갖고 있는 버튼. 자, 마지막으로 맨 밑에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div 하나를 더 넣었어요. 자, 일단 색상을 조금 나중에 놓고 결과값 result value. 자, 요 result value가 결과로 표시될 상태값인데 이 상태값에 대한 처리를 use reducer를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입력되거나 선택된 내용을 종합해서 얘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그럼 use state로 상태값 만든 다음에 버튼 이벤트 안에서 if문으로 열심히 처리해서 결과값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use reducer의 기능을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의 연습 문제니까 제시되는 걸 써야겠죠. 자, 일단 버튼 이벤트부터 만들게요. 자, 이벤트 처리는 무조건 use 콜백으로 감싸세요. 앞으로는. 자, const on 버튼 클릭은 react.use 콜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익명함수 주세요. 앞으로 모든 이벤트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적으세요. 모든 이벤트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구현하세요. use 콜백 걸어서. 자, 첫 번째 방법은 const result value 하고 set result value 이렇게 한 다음에 react.use state 이렇게 해놓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X의 입력값 그리고 드롭다운의 선택 항목 그리고 Y의 입력값 요거를 받아다가 여기서 선택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if문으로 따진 다음에 XY를 갖고 결과값 만들어내서 그럼 뭐 Z라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칩시다. 걔를 얘한테 주면은 이렇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동작은 돼요. 근데 여기서는 use reducer를 쓰라는 얘기죠. use reducer. reducer를 사용하려면 파라미터가 두 개 필요하죠. 상태값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reducer 함수가 필요해요. 여기 위에서 reducer 함수가 필요한데 이 reducer 함수의 특징은 파라미터가 무조건 state와 액션 두 개만 들어간다는 거죠. state는 기존 상태값이 그대로 한번 전달되는 거고 액션은 우리가 주는 값에 따라 달라요. 근데 문제 요구사항에서 문제시 또 달았네. 문제 요구사항에서 이 액션 값은 x와 y와 exec로 구성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액션 값의 구조는 개발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액션 값은.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러기에는 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액션 값의 가이드는 문제에 명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EXEC 갖다가 상황 판단해서 X하고 Y를 더할지 뺄지 곱하기 나눌지 결정하면 돼요. 자, 일단 연산 결과로 처리할 변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얘를 맨 마지막에 리턴할 거예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스위치문으로 액션 안에 있는 EXEC가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계산을 각각 다르게 진행해서 리절트 밸류에 저장을 합니다. 연산자가 다른 게 들어오면 그냥 0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얘를 리턴하면은 여기서 리턴하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리턴하는 게 1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버튼 눌렀을 때 X, Y, EXEC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이 set result value한테 전달해 주면 얘가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set result value X는 X에 대한 입력값을 숫자로 변한 거. Y는 Y에 대한 입력값을 숫자로 변환한 거. EXEC는 EXEC.current가 드롭다운이죠. 드롭다운에 선택한 위치의 인덱스 점 밸류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이거 저번에 해보니까 그냥 밸류라고 해도 들어오더라고요. 드롭다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석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값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1, 2, 3 빼기 2, 3 결과 확인으로 100이라고 나오죠. 1, 2, 3, 3 나누기 23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이 결과값이 바뀌었을 때 이 결과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해서 글자 색깔을 또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유즈 메모죠. 어떤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그 상태값에 따라서 바뀌는 변수. 걔를 유즈 메모로 생성하는 거였죠. 이거. 자, 얘는 리절트 밸류가 짝수일 때는 주황색, 그렇지 않을 땐 파란색. 이렇게 해서 칼라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칼라 변수를 이제 CSS 쪽에서 적용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 상태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화면을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얼른 눈으로 보세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걸 보고 한다, 뭐 그런다고 하면은 그걸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답지를 놓고서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 1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잘 알 거예요. 그냥 얼른 쓱 내용을 보고서 이걸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풀이에 각자 다시 도전해 보세요. 뭐 이거 캡처해 놓고서 참고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말리질 않을게요. 자, 오늘 진도는 요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분이고요. 제가 40분에 화면 끄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는 거를 남은 시간 동안 하기 위해서 줌 접속 자체를 해제할 테니까 이따가 6시 20분에 다시 모여주세요. 좀 그래도 과반수는 제출을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5분인가밖에 제출 안 하셔갖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할게요.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들 많이 했고요. 이따가 그 퇴실 처리할 때 만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40분에 화면 끕니다.